자, 이제 우리 시험에 좀 어려운 게 출제가 뭐가 되냐면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꽤 난이도가 좀 있어집니다. 그러면요, 이게 아니고 여긴 좀 이따 하고. 자, 여기 좀 보실게요. 여기 여기가 좀 꽤 난이도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전산세무 2급에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였죠. 왜냐면 다 주잖아요. 맞죠? 임대일자 주고 면적 주고 다 주죠. 맞죠? 근데 실제 업무에서 그걸 누가 줘요?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TAT 쪽이 좀 더 실제 업무하고 비슷해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월세 계약서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걸 해석을. 알죠? 그래서 잘 보시길.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엑기스만 뽑아야 돼요. 맞죠? 뭐 여기 막 뭐 임차인하고 쌍방 합의한다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합의했겠지 뭐. 맞죠? 그래서 잘 보실게요.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몇 층, 몇 호, 몇 동 이런 거 입력해야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거 할 때는 여기 위에를 보시면 소재지. 아셨죠? 내가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어디를 임대하는지 여기 소재지 위쪽 보시면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눈동자를 이상한 데 두면 안 되거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용도, 사무실, 면적 83제곱미터. 그죠? 그래서 일단 이쪽을 확인하시면 돼요. 주소지랑 이런 것들은요.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증금하고 월세 여기 있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있죠? 월세 보증금 금 1억 5천만 원. 했죠? 그래서 우리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관리비 입력해야 되잖아요. 했죠? 그래서 보증금 자료는 여기고, 그 다음에 월세 자료 여기 있죠? 월세 200만 원 정, 부가가치세 별도. 했죠? 그래서 이건 임대료 자료입니다. 임대료 자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임대차 기간도 입력해야죠. 여기는 갱신 입력하는 거 안 내요. 대신에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 찾아서. 갱신 입력하는 거 안 내는 거 대신에. 그래서 여기 제4조를 보시면 돼. 제4조. 아시죠? 제가 옛날 거 가지고 와서 그런데 여기 임대차 기간은 뭐 2020년 9월 1일로부터 몇 개월로 하면 이렇게 줄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임대차 기간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자, 우리 또 임차인 거라돼, 임차인. 우리 임차인 거라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맨 아래입니다요. 맨 아래 임차인. 여기 보고 도장 찍혀져 있는 곳에 임차인 서명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임차인 F2번 클릭하셔가지고 불러오시면 됩니다요. 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뭐까지 출제하냐면 간주 임대료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맞아요. 응? 다 들어보시면 간주 임대료, 우리 간주 임대료 계산되죠? 맞죠? 우리 간주 임대료 나오면 어떻게 했었어요? 저번에 우리 그 전산세무 2급에서는 그냥 부가가치 신고세 넣고 끝났죠? 맞죠? 근데 우리 간주 임대료는 10% 과세 매출임에도 증빙이 없는 거니 건별이었잖아요. 그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럼 들어보실게요. 그럼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내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이거 부가가치세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내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보시면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보세요. 뭐냐면, 자, 여러분 간주 임대료 있죠? 자, 내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내가 임대업자잖아, 임대업자. 그럼 내가 간주 임대료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임차인한테 간주 임대료를 받아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자. 뭐냐면, 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내지 않습니다. 파워싸움.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되게 뭐라고 해야지? 옛날에는 그 집주인이 파워가 셌죠.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집주인이 집 좀 팔게요라고 아무도 안 사잖아요. 맞죠?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워낙 많아. 그래서 간주 임대료 임차인 당신이 내실래요? 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제가 왜 내요? 라고 하면 나가. 제가 낼게요. 그럼 임차인한테 받겠죠? 간주 임대료를. 맞죠? 근데 세입자가 저 나갈게요. 라고 해서 간주 임대료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한테 자, 간주 임대료 좀 내세요. 라고 했더니 저 딴 데 갈래요. 죄송해요. 지금 사람이 없어. 세입자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럼 제가 낼게요. 라고 하면 이제 임대인이 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임대인이 부담하면 그건 나의 세금과 공과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면 임차인의 세금과 공과잖아요. 근데 우리는 임차인의 회계처리예요, 임대인의 회계처리라는 거예요. 임대인. 맞죠? 그럼 문제가 뭐냐? 만약에 간주 임대료를요, 임대인이 지급한대요. 임대인이 부담한대요. 그럼 임대인이 부담하면 그건 임대인의 세금과 공과죠. 임대인의 세금과 공과인데 만약에 얘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임차인의 세금과 공과는 맞거든요. 근데 우리 임차인 회계처리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임대인인데. 맞죠? 그럼 이때는 간주 임대료 수량 예,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알죠? 자, 다시. 자, 우리는 임대인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간주 임대료 특히. 왜냐면 임대료 회계처리는 쉬워요. 알죠? 근데 간주 임대료의 회계처리는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임대인이 내가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부담하면 그건 나의 세금과 공과야. 내가 내는 거니까. 근데 임차인이 내면 임차인한테 받아서 임차인이 내는 게 아니 임차인이 내는 게 임차인이 일단 나한테 줘요. 왜냐하면 임대업자가 내는 거지 임차인이 세무세 내진 않아요. 그럼 난 임차인한테 간주임대 받겠죠. 그럼 그 받는 회계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해도 세금과 공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임차인 입장에서 회계처리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오케이? 그것 좀 명심.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죠, 여러분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게 요거예요. 뭐냐면 보이시나? 잠깐만요. 아이, 너무 오른쪽에 적어놨나? 자, 여러분 빨리 할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 배웠죠? 그거는 영업의 수익일 때예요. 여러분 우리 임대료가 아마 900번대였을 거예요. 900번대는 영업 외수익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임대료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매출이에요? 아니면 영업 외비용이에요? 영업 외수익이에요?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매출이겠죠, 이때는. 아니, 내가 부동산 임대업자면 부동산 임대료는 나의 주된 영업 활동이 영업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개정 과목이 임대료 수입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400번대 씁니다. 그렇죠? 요거 왜요? 뭐 잘못됐어요? 제 얼굴이 잘못된 건 아니죠?
쓰면 안 돼. 아셨죠? 외우셔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대료라고 진짜 많이 거신단 말이에요. 그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 여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닐 때예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그건 나의 주업이니까 임대료 수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임대료 받았을 때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유념하시고.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건 이미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 간주임대료는 정기예금 이자율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임대공급가 명세서에서 이자율은 여기다 치시면 돼요. 이미 우리 했던 거죠, 이거는? 표정이 언제? 표정이 언제? 네가 언제? 너 그런 적 없잖아. 했었어, 여러분들. 아무튼 이자율 언급 있으면 여기 건드리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조심하시게 보실게요. 자, 보시면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간주임대료 다시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은행에 저금했을 때, 자, 들어보실게요.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외우시면 안 돼. 지금 중요한 거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요. 자, 간주임대료는 은행에 보증금을 넣었을 때 우리가 보증금 넣었다면 발생할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보는 거죠. 그럼 그걸 다 내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내가 받았을 이자가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을 임대료처럼 간주해서 거기에 10% 내란 얘기잖아요. 그럼 간주임대료는 상대방한테 정말 간주임대료 보름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자, 내가 은행에 보증금을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가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이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간주임대료 임차인이 부담한대요. 그렇죠? 그럼 임차인한테 받을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임대료 받은 것처럼 봐서 거기에 10% 내라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간주임대료는 그 공급가액은 상상 속의 공급가액이에요.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100만 원 받은 거야. 받은 거니까 10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되지만 간주임대료는 그 발생할 이자 자체가 상상 속의 임대료예요. 거기에 10%를 내세요니까 간주임대료 자체는 상대방하고 주고받는 건 보증금 이자 자체가 아닌 거예요. 보증금 이자는 임대료로 보는 금액이고 거기에 10%를 내란 얘기잖아요. 표정이 또 안 좋으신데? 무슨 말이지? 그 한국말이니? 이렇게 이 표정.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월세하고 전세 현평 맞추기 해가지고 맞죠? 실제로 우리가 임대료 200만 원 받으면 임대료 200만 원에 200만 원 다 내요? 세무서에? 200만 원에 10% 내잖아요. 세무서에. 맞죠? 그럼 간주 임대료는 네가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금액의 10% 갖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 이자 여기 흥분하지?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 이거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럼 여기 보증금 이자 있죠? 이게 네가 이 22만 2천 원만큼의 이자를 임대료 받은 것처럼 봐서 여기에 10%가 대략 한 2만 2천 원 낼 거예요. 2만 2천 원을 내라 그 뜻이니까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면 내가 2만 2천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 22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괜찮은데 요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걸 진짜 많이 망설이시더라고. 좀 저랑 같이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이거. 아시죠? 꼭.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건 간주임대료로 보는 금액 10%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죠? 이거 유념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공급가액, 여기 걸었죠? 어딨냐? 잘못 걸었네? 요건데? 21917인데? 무시하시고. 보시면 여기에 공급가액을 걸어요. 2일, 3일 잘못 입력한 거예요. 제가. 걸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이 2113일 잡혀요. 근데 실제로 여기 차변에는 여기 221311이 잡히거든요. 아, 그리고 요건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입력하면서 할게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거래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보는 거지 실제로 간주 임대료의 거래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상대방한테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은행에 저금했을 경우에 받을 이자를 임대료로 보는 거니까 거래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처 입력하면 난리 나는 간주 임대료는. 이해되세요? 내가 은행에 저금했는데 거래처 어딨어, 여러분들. 저금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로 보는 거니까 임차인이 내 거래처가 아닌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절대요. 그래서 거래처 거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좀 주의하시고 이것도. 이것도 거래처 걸어서 틀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로. 임차인 보시면 안 돼,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대료는 실제로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는 거지만, 맞죠,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는 뭐예요? 임차인한테 여러분들 내가 받아서 내는 거긴 임차인한테 내가 임대료를 받은, 내가 임대를 한 것처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것 좀 유념하시고. 됐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니까. 자, 유인물은 11페이지. 자, 유인물은 11페이지. 일단 평가 문제 읽어봐야 돼가지고 자료 설명이나 볼게요. 오셨나요? 11페이지? 자, 읽어보죠. 자료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자, 자료 1은 주식회사 덕유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이다. 임대계약서 보고 우리 나중에 부동산 임대공급가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밑줄. 낙동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용. 밑주시고. 낙동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용. 그럼 나는 부동산 임대업도 우리 회사의 주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때 계정권 뭐 쓰라는 거, 임대료 받으면? 맞아요. 임대료 수입적이라는 얘기예요. 알죠? 겸용한다라는 건 난 제조업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니까 임대료 수입 적으세요. 그 뜻입니다. 아셨죠? 주업이 아니면 그냥 임대료 잡는 거고요. 다음에 자료 설명 2번 볼게요. 자,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임대료 받은 게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얘는 뭐 매출 쪽에 과세일 것 같아요. 메인 매출 입력에.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 3번.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내기로 했대, 임차인. 그럼 내가 임대인 입장이잖아요. 그럼 상대방 임차인한테 저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간주 임대료를요. 맞죠? 그래서 9월 30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간주 임대료가 임차인 나한테 송금을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파워 싸움이라 생각하시는 간주 임대료 내는 거는. 자, 그럼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1번. 자, 일단 9월분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래요. 그 자료 2번 보고 입력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점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건 발급하고 전송하는 거 아니니까 전자가 맞다로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
자,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이자율을 2.1%로 하래요. 맞죠? 그럼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이자율은 2.1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갑자기 또 짜증나는 게,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금 거래를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잖아요. 내가 만약 전세하고 월세 같이 하면. 그럴 수 있겠죠. 보증금도 받고 그러면, 네, 실제로 간주 임대료도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11페이지 자료 2번 보고 일단 임대료 입력할게요. 자, 보니까 9월분 임대료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그리고 10%가 있죠? 세 20만 원. 그럼 얘는 매출 쪽에 과세가 되겠네요. 자, 입력해보죠, 여러분들. 자, 날짜가 9월 며칠이냐 보니까 30일이네요. 그죠? 9월 30일 보이시죠? 있죠? 자, 입력 좀 합니다. 자, 9월 20일, 30일이죠? 네. 자, 유형은 얘는 실제 임대료 받은 거니까 매출 쪽에 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상대방은 누가 봐도 덕유죠? 그죠? 이쪽 덕유. 그리고 문제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면 전자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1번 하셔야죠. 1번 전자 입력. 그리고 분계 유형은 아까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라고 돼 있죠. 임대료가. 그럼 혼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합.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지금 대변에 제품 매출 잡잖아요. 이거 제품 매출 아니라 임대료 받은 거죠. 근데 주의하실 건 주된 매출이니까 이건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수입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임대까지만 치셔야 됩니다. 임대료 치시면 임대료가 바로 아니네. 죄송해요. 자, 임대 치시면 요 400번대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면 400번대 쓰거든요. 수익을. 알죠? 요 900번대가 아니라 그래서 임대료 수입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이런 거 물어보겠죠. 조회할 때. 다음 중 임대료 수입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임대료 수입을 안 잡으면 컴퓨터가 조회를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알죠? 됐고요. 그다음 차변에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으로 돌리셔야 되겠죠. 거래처. 차변에 신한은행. 이렇게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평가 문제 1번 했고요. 자, 평가 문제 2번이 문제에서 아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아까 자료 1번 보고 해야 되겠죠. 그 임대차 계약서. 그래서 좀 10페이지 보셔야 돼, 맨 아래.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검색 좀 하죠. 그럼 날짜가 2기 예정 신고니까 7월부터 9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료 1번 임대차 계약서 보고 하는 겁니다요. 자, 자료 1번 10페이지 쪽 가죠.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임차인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불러와야지 F2번으로. 그럼 임차인은 맨 아래쪽에 이렇게 있죠. 임차인.
그리고 여기 덕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요. 그죠? F2번으로 불러오시면 돼요. 덕유. 그 다음에 층부터 용도는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맨 위쪽에. 여기 있죠. 202로 2층이네요. 삼성동은 여러분 그 동 아닙니다요. 그렇죠? 뭐 101동, 102호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202로 2층 사무실 200제곱미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있네요, 위쪽에. 그래서 동은업층이 2층 201호. 네. 동은 뭐 삼성동 그거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있죠. 면적, 용도 비슷해요. 입력하는 거. 맞죠? 단지 위치가 좀 뭐 갱신이 여기 있다 이런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자, 면적이 200이었죠? 200? 200. 자, 용도는 사무실이 어디 있었고요. 사무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4조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요 4조. 여기 임대차 기간은 2022년 9월 1일로부터 24개월이니까 2024년 8월 31일? 그죠? 그게 딱 2년이죠? 아닌가? 맞죠? 2024년 8월 31일까지 맞죠? 2년이면.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0일이 2년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증금하고 월세는 위쪽. 여기 있죠? 여기.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 조심하실 건 여기 계약금, 잔금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 전체 합친 게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증금 1억, 월세 200. 1억, 월세 200. 관리비는 언급이 없네요. 그죠?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가 요거 안 했죠? 요 이자율. 아까 2.1%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요 이자율 클릭하셔서 2.1로 돌리셔야 됩니다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항상 꼭 세팅하세요. 누르고 여기 2.1 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2.1 하고 적용. 됐어요.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지우시고 다시 할게요. 지워져 버렸네. 예. 자, 보증금 1억, 월세 200. 자, 이자율부터 세팅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2번도 한 거예요. 평가 문제 2번. 그죠? 그럼 평가 문제 3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1페이지 평가 문제 3번. 자, 우리 간주임대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해서 신한은행 통장으로 들어왔죠? 예. 그거를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래요. 그럼 우리가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이자 봐야죠.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거죠, 요거. 172602.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입력하실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은 원 단위는 절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낼 게 만약에 얼마야? 45,894원이다. 뭐 45,898원이다. 라고 하면 45,890원 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거 할 때 1726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원 단위가 얘가 만약에 9라고 하더라도 17260이에요. 이건 좀 알고 계세요? 알죠? 왜냐하면 이거 반올림 해야 되나? 이 생각 좀 들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원 단위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쪽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가요. 어디 갔냐?
네, 위쪽에 있죠. 메뉴가 헷갈려요, 다시. 예. 자, 9월 30일자로 입력을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임대료 9월 30일 밖에 안 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 뭐로 해야죠? 간주 임대료? 유형 뭘까요? 저기요? 간주 임대료 일단 10% 과세 매출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세금기에서 발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상상 속 임대료니까. 그러면 힌트 다 드렸는데 증빙 없는 10% 과세 매출. 건별. 그렇죠. 건별이죠, 여러분들.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 원칙이. 그죠? 그래서 건별 14번. 예. 근데 건별을 우리가 공급가액에 공급대가 입력해 쪼개지잖아요. 근데 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입력할 게 아까 얼마였냐면 17260이었죠? 얘요. 17260이 아마 입력하면 갈릴 거예요, 컴퓨터가. 17260 여기다 1.1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고치는 게 나아요. 계산기 해가지고. 왜냐면 또 우리 원단이 절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1.1 곱하시면 별로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단이 또 절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260이. 그럼 이걸 다시 바꾸면, 하나씩 바꾸면 되겠죠. 여기다 17260 입력하고.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17260이 17260 이렇게 수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 곱하기 1.1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요. 숫자가 왜곡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원단이 절사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1하는 건 안 돼요. 알죠? 이거 원단이 절사해야 되는데 곱하기 1.1 했다가 금액 또 틀리면 큰일 나거든요, 또. 알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거시면 안 돼요. 우리 덕유한테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인데. 맞죠? 그래서 거래처 건너뛰셔야 됩니다요. 됩니다. 화살표로 가시는 거 추천. 엔터 치면 덕유가 걸릴 거기 때문에. 예. 자, 분계 유형 혼합이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맞죠? 9월 30일 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간주임대로 들어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 진짜 많이 드세요. 일단 요거 보세요. 17260만큼 내가 9월 30일이니까 요 17260만큼 10월 25일까지 내야 될 매출 세금 맞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 17260을 뭐로 받았어요? 그렇죠. 보통예금을 받았죠. 그럼 보통예금을 받았으니까 얘가 대변이에요? 차변이 되겠죠. 차변. 되세요? 오케이. 차변. 되셨죠? 우리 보통예금이 돼야죠. 되세요? 얼마 들어와요? 얼마 받아요? 얼마? 그렇죠. 17260을 받는 거지 17260이는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10%인 17260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럼 얘를 17260으로 돌리셔야 되겠지. 그죠?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주 임대료에서의 공급가액은 상상 속의 임대료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시고 실제로 상대방과의 거래는 내가 세무서에 갖다 낼 금액은 17260만 갖다 내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여기는 17260 부가가치 세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또는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냐면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내가 부담하기로 했대요. 그럼 그때는 나의 세금과 공과가 되겠죠. 지금은 간주 임대료 임차인한테 받은 거지만, 그렇죠? 내가 낼 거면 여기도 세금과 공과 적어야 돼. 차변에 17260 세금과 공과 817번.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다가 조심하실 건 거래처 걸어 신한은행 거셔야죠. 네, 이거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그 요인물 좀 가지고 와주시고, 오늘 그 녹화한 건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고생